드론이나 어떤 헬리콥터용 그 상업용으로 쓰이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중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연소 방식으로 해서 연소기를 분사하는 연소기를 전후 좌우 위아래 이렇게 사방대 놓을 수 있습니다. 1개에서부터 뭐 100개까지도 놓을 수 있어요. 장점은 그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1개로 했을 때는 발열 문제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근데 병렬 구조는 그렇죠. 몇 개는 끄고 그냥 몇 개는 그냥 하고 이런 구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병렬 구조는 뭐 속도를 늦출 때는 그냥 몇 개 끄고 한두 개만 가지고 움직이고, 속도를 빨리 할 때는 연료 분사를 발령 앞에 4개다 그러면 저를 전속력을 해서 총력으로 해서 대중 그 뭐게 강중약으로 해가지고 하든 1단계 4단계 하든지 속도를 조절해서 하면 되니까 최대 수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드론 밑에 이렇게 비스듬히 분사 구조를 제가 넣는다면 비행체를 띄우는 양력과 추력이 동시에 생긴다 그랬죠. 양옆으로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요. 몇 개를 더 배치하면 더 속도가 또 빨라지겠죠. 기체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공기 마찰 없는 것처럼 해서 미끄러지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뒤로만 이렇게 분사 구조를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는 압력이 기체가 무거울수록 압력이 있어갖고 그렇죠.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쪽 연료를 좀 많이 쏟아부어도 들어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 투기의 이제 양력과 추력을 만드는 비스듬히 사선으로 쏘는 게 제 투기의 구조입니다. 1개를 배치하든 10개를 배치하든 상관은 없어요. 어느 쪽으로 배치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럼 제 특허가 되겠다는 침해가 되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을 연료 분사용, 그러니까 뭐 드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연료 분사를 뭐 이렇게 좀 그림이 좀 평면이라서 앞, 뒤, 위, 아래예요. 여기 양 옆에도 붙여줄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는 분사시 연소 구조를 4개씩 놨습니다. 1개에서부터 100개까지 자유자재로 비행기 항공모함 같은 크기도 만들 수 있어요. 몇 킬로미터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연소기를 이렇게 사선으로 밑으로 이렇게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제가 미술도 하는데 말씀이죠. 이게 만나를 안 해서 그런데 사선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게 앞뒤고 여기가 앞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고 밑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주면 이 비행체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 사선으로 양옆으로 저 뒤에도 하나가 더 있겠죠. 그렇게 하면 기체를 위에를 비행체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특유의 구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전후 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비행체 수직 이착륙 때 땅을 태우지 않고 올라갈 수 있고요. 일반적인 뭐 이착륙은 상관없다 그러면 밑에 그냥 분사 구조를 밑에서 이렇게 분사 구조를 해서 분사해서 비행체를 위로 떼어올려서 강중약으로 해가지고 뭐 서서히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게 편할 듯. 이게 장점이 뭐냐? 뭐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열 문제를 한꺼번에 추력을 갖다가 하나의 연소실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발열로 인해서 이게 터지겠죠. 쓰다 보면 뭐 엔진이 깨진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체가 고장이 잘 납니다. 다만 이렇게 저처럼 그 병렬 구조라고 그러죠. 숫자를 많이 배치하는 걸 제가 쓰는 용어에서는 병렬 구조는 숫자 많이 이거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만 그쪽 연소실만 교체하면 되니까. 전기 자동차나 뭐 수소 자동차 할 때도 제가 배터리를 큰 거를 한꺼번에 다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터질 때 그렇죠. 이게 불납니다. 리튬 이게 배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를 차라리 서너 개, 4개, 5개, 10개까지 해가지고 배치를 해가지고
격벽 처리를 해서 자동차에 충격을 부딪혀도 이상이 없도록 그 안에서 격벽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 슈퍼 카패시터 같은 충방전이 빠른 것을 중간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기 자동차 주유소다 그러면 플러그를 5개 꼽아가지고 한꺼번에 충전을 시켜주는 시간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거기 회원님을 따라서 10%만 충전 주세요. 그러면 SK다 뭐 어떻게 현대에다 그러면 이렇게 가입자 가맹점을 따라서 전기 배터리를 10%에 해당하는 배터리가 제일 그 전기가 이제 달아진 거 그러면 딱 교체를 해서 교체를 하는 식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 방식이 다 됩니다. 수소 자동차다 그러면 수소는 크게 수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밖으로 탈출하려는 압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 부식도 많이 되고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돼요. 이거를 압력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해도 되고 사각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소세지 모양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보관이 되겠죠. 몇 개로 처리하면 압력 자체가 낮아지니까 용기를 그냥 일반 용기만 하더라도 잘 새어나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많이 담아놓으면 한꺼번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에서 3개인데 5개, 6개, 10개로 이렇게 분할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개수는 격벽 처리를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연소실로 들어가기 전에 수소를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가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연료를 온도를 높이고 산소하고 섞어주면 효율이 굉장히 높다. 가령 이제 휘발유하고 산소를 지금 섞지 않지 않습니까? 외부 공기를 유입을 해가지고 연소실에 태워주는데 이 휘발유 산소도 섞어주는 온도를 휘발유를 차갑잖아요. 온도를 연료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뽑아내고 연소실 들어가기 직전에 휘발유를 좀 섞어주는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 작은 연료 조정사라고 합시다. 이거는 저는 중간 저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산소를 좀 섞어주고 나서 연소실에서 균일하게 섞어줘야 되겠죠. 균일하게. 그러니까 어떤 데는 산소가 많이 커트리면 그렇죠. 산소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연소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하고 균일하게 섞어주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연료 분사를 연소실에서 하면은 꽤 그렇죠. 추력이 현재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해볼 만한 거죠. 간단한 장치 추가 하나로 이것도 엔진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아까처럼 엔진 구조를 새로운 엔진 구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휘발유다 그러는 것도 보면 엔진이 하나고 구동 장치가 이렇게 그렇게 연소실이 여러 개 가지고 바퀴로 이제 동력을 전달해 주는 구조인데 이렇게 되면은 그 향후 휘발유하고 산소라든지 이런 추력이 높아지는 형태의 것을 그 엔진이 견디지 못해서 깨질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전기 바퀴 있잖아요. 휘발유 이렇게 동력 자동차 바퀴를 도는 회전축 바로 위에다가 그렇죠. 충격에는 이상이 없게끔 격벽 처리해도 상관없는데 발열 문제가 있으니까 미니 연료 조장소하고 거기서 이제 섞어주는 거죠. 휘발유 산소를 만약에 섞어준다 그러면 휘발유 산소 거기다가 섞어주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피스톤 여기 연소실로 보낼 거 아니에요. 거기서 폭발 행정을 통해 피스톤을 밀고 커넥팅 노드를 일체화형 여기 커넥팅 노드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체화된 거 가지고 자전거 바퀴식이죠. 일종의 커넥팅 노드 다 비슷하게 원리는 그걸 가지고 회전축을 돌려주고 옆에다가 그 대나무 매듭처럼 매듭 구조를 주고 매듭 구조에다 스크류 형태를 모양을 넣어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 바퀴는 다층 구조로 해가지고 제가 저기 경사식 산에 있는 밭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층층이 구조라고 이걸 부르는데 그래서 축이 이쪽으로 돌면 여기서 이걸 잡아가지고 얇겠죠. 실제로는 두껍지 않고 무거우면 이게 돌릴 수 없으니까 바퀴를 구동하고 디스크 패드도 이런 식으로 2개에서 3개 정도 또는 4개도 만들 수 있어요. 5개. 특허 피하기 위해서 꽉 보면 숫자 늘려갖고 제가 디자인 등록하는 것도 아닌데 구조 원리를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디스크 패드도 꽉 잡아준단 말이에요. ABS 필요가 없어요. ABS 필요 없이 꽉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ABS가 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축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주면 엔진 구조가 이제 자동차 바퀴 앞에 뒤에 2개잖아요.
여기 회전축이. 그럼 거기다가 연소실을 하나씩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은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휘발유하고 산소를 태울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효율은 좋지만 열이 많이 일어나는 그만큼 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엔진을 이렇게 드론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저 같은 생각은 지금 실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의 엔진에 비해서 그냥 연소실 2개만 갖고 앞에 1개, 뒤에 2개, 2개만 갖고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는 50km, 60km잖아요. 시내에서 다닐 때 50km. 그리고 고속도로 나갈 때만 120, 140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료 분사만 좀 더 양을 좀 늘려주면은 고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엔진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의 이런 단순한 방식으로 엔진 구조를 만들면 고장도 별로 없고 가격도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드론식이죠. 일종의 드론식인데 커넥팅 노드를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축을 잡고 돌리는 형태의 자전거 페달식이고 커넥팅 노드식이죠. 자동차 폭발력 엔진이니까. 그래서 그런 엔진의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도 엄청나게 싸게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도 단순하고요. 발열 문제도 해결하고,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진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획기적인 제한. 이걸로 이제 헬리콥터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헬리콥터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자동차 폭발 행정으로 피스톤 밀어가지고 직선 운동, 회전 운동을 이렇게 커넥팅 노드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서 돌려주면은 그렇죠. 기존 헬리콥터도 돌릴 수 있고요. 기존 헬리콥터에다 그렇게 한 개 더 좀 더 추력해보면 한 개 더 연소실 옆에다 배치해놓으면 상관없잖아요. 발열 문제도 해결해서 구조 자체도 단순하고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구조도 단순하고 수소하고 앞으로 산소가 이제 앞으로 이제 태워지는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연료에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휘발유, 산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휘발유, 산소만 해도 기존 추력보다 50% 높아지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연소실을 배치하는 식으로 해야지 복잡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골머리지 아프지 않고 잘 고장이 안 나게 됩니다. 일단 필요하면 이제 압축 공기를 갖다가 좀 안에 연소실 안에다 좀 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로 이렇게 연소실 안을 내부를 코팅을 좀 해주면 오래 쓸 수 있다. 자동차도 이제 그럼 그것도 이제 제 특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트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렇죠. 자동차 그냥 지금 복잡한 방식이 아니고 자동차 휘발유하고 산소다, 경유하고 산소다 가면 섞어줘 갖고 피스톤 하나로만 회전축을 돌릴 수 있어요. 워낙에 효율이 좋기 때문에 회전이 돌려주면 그렇죠. 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복잡한 구조가 산소를 집어낸다든지 휘발유와 산소하고 섞어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하고 휘발유가 만약에 사고가 나도 서로 섞이지 않도록 격벽 처리를 해준다는 이 개념이 필요한 거죠. 거기는 이제 헬리콥터나 이런 드론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헬리콥터론 자동차에도 이런 격벽 처리를 통해서 산소하고 그 연료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문제가 되니까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론 만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헬리콥터 만들 때도 이렇게 비스듬히 사성 구조로 헬리콥터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그 비스듬히 이렇게 헬리콥터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은 헬리콥터 여기 있다가 비스듬히 이제 여기는 이제 거꾸로 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헬리콥터가 그러면 여기서 분사를 해줌으로써 기체를 위로 들어 올려주고 추진하는 추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 옆에 분사하는 엔진 구조를 두면은 기존에 이렇게 프로펠러는 위에로 띄워주고 기체를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연료 분사 플러스 그렇죠. 헬리콥터 연료 분사 플러스 이것이 되겠죠. 그럼 헬리콥터를 갖다가 헬리콥터도 앞뒤로 갈 수 없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어. 장기적으로 헬리콥터는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헬리콥터 아니라 이게 만약에 드론 방식이다 그러면 드론도 이제 연료 분사 방식하고 헬리콥터 방식 저는 이제 프로펠러기를 다중 헬리콥터 그러니까 프로펠러 하나를 돌리는 게 아니면 커야 되잖아요. 헬리콥터처럼
그러면 이게 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의 회전축 안에 프로펠러를 여러 개로 뭐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크기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내에 이제 만약에 배송을 한다 그러면 전기을 잘라먹을 수도 있고 위험하잖아요. 사람 맞. 그래서 그 망 안에 프로펠러 돌려서 공기만 유입하도록 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를 더 배치하든지. 아니면 뭐 아까 지금 얘기를 했듯이 프로펠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 어차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커넥팅 노드가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위에도 프로펠러, 아래에도 프로펠러, 기체가 이 정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동시에 아래에서 프로펠러 돌려 위에서 프로펠러 이런 돌려주는 이런 구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제 비행기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니까 좀 프로펠러가 좀 숫자가 작아야 되겠고 한 개 두 개 위에는 많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아래에서 돌려주는 것이 비행체 드론이다 그러면 위로 띄어 올려주는 양력을 일으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추진력 하면 나중에 분사식으로 해가지고 뭐 드론은 뭐 UFO처럼 앞뒤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요. 불필요한 기능이네. 추력을 뒤에 꽁무니에다 하나 닫든지 옆에다가 이렇게 추력을 좀 달아서 단순한 연소 연료 분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분사를 하면 제일 그 프로펠러로 가면서도 추력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고객님 집 앞에까지 갈 때는 그렇죠. 연료 분사를 끄고 프로펠러기로만 와서 안착해서 나머지 불 태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다. 속도를 좀 원하면 GPS 좌표 잡아가지고 그 집 안에 딱 그 앞에 도착을 하면 연소식으로 분사하는 것을 끄고 프로펠러만은 움직여주는 거예요. 프로펠러기를 움직여줄 때 이제 이 사선 구조, 사선으로 제가 아까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잠수함에서도 보면은 다중 프로펠러 하나의 한 축에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체형으로 하나의 프로펠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만들어진 프로펠러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물 같은 거 돌릴 때 믹서기처럼 돌려가지고 추진할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제 고무보트에도 그런 게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렇게 사선으로 좀 위로 띄어 올려가지고 물건을 많이 실더라도 고무 부양전 같은 거 그렇죠. 잠수함에도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잠수함에 이렇게 직선으로 뒤로 내부모도 되지만 사선으로 하면 잠수함의 무게를 위로 돌려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드론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사서들 그런 일체형 프로펠러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객님 이제 뭐 잘라 먹으면 안 돼.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 안에 넣어가지고 믹서기처럼 해가지고 공기만 유입시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공기를 유입시켜 줄 때 그냥 자연 공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압축 공기를 싸줘 가지고 그렇죠. 압축 공기를 갖다 싸줘 갖고 회전을 해 갖고 내뿜으면 되니까 그 압축 공기를 열로서 압축을 해주면 열까지 집어넣어 주면 그래서 저게 보다 강한 추력이 나요. 그러면 그냥 일반 공기를 갖다가 흡입해서 하는 거면 추력이 약할 거고 압축 공기를 갖다 쏴주면 압축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압축한 것이 이게 회전식 통로 구조, 나사식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회전식 스크류 구조의 통로를 지나게 되면 압력이 중폭이 되면서 강하게 추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거기다 이제 압축 공기를 쏠 때 압축 공기 기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소실 안에 집어넣어주면 이건 연소실이 아니죠. 연소실이 아니고 그냥 추력 일체형 프로펠러기가 돌아가는 또는 뭐 다중형 여러 프로펠러 다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하나의 축에 달려 있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믹서기처럼 돌려주는 그런 프로펠러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선으로 할 수도 있고 잠수함 뒷부분에 할 수도 있고 일반 고무보트에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드론에도 달아놓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뭐 밑에 이제 드론의 기체를 위로 띄어 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수직이 착륙 때는 그냥 이렇게 프로펠러로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그냥 어차피 하나의 축으로 그냥 회전할 거 이게 밑에 프로펠러에다가 좀 하나의 축으로 돌릴 거 아니야. 자동차 실린더 방식으로 이렇게 커넥팅 노드로 돌리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축을 돌려주면 위에는 많이 배치해주고 프로펠러 밑에는 하나 둘 정도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특허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드론을 갖다가 무게가 있잖아요. 드론 이제 물건을 실어야 되니까 무게를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비행기 분사 구조를 일체형 분사 구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뭐 다중 프로펠러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하나의 회전축으로 돌리니까
위에도 돌리고 아래도 돌리고 해서 추력을 추가적으로 얻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일체형으로 잠수함에 쓰이는 일체형 믹서기 같은 것들을 압축 공기를 뽑아가지고 안에 집어넣어주고 여기서 뿜어내주는, 그래서 이렇게 비행체를 좀 더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분사형으로 아예 가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분사형으로 쭉 가가지고 연료만 많이 탑재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추락했을 때 시내 추락했을 때 불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연료를 조금 탑재하고 추락했을 때도 연료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떨어지면 이게 불이 쉽게 나지 않게 드론을 만들어주면 추락을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연료통을 갖다가 격벽 처리해가지고 추락을 해도 완전히 딱 비상 안전장치로 연료가 새어나가지 않게 해주기만 한다면 상관없. 지금 당장은 휘발유 가스, 휘발유 산소가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기술 제안을 한 불안가스, 수소 산소의 결합이 되겠죠. 기존의 불안가스는 2대1이었어요. 2대1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료통에 보관한 폭발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 썼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불안가스 개념을 그게 아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지식재산권, 지적인 재산권이라는 거죠. 지식재산권. 남들이 모르는 불안가스를 하나는 그렇죠. 수소 1하고 수소 10하고 산소 1, 수소 40 산소 1, 수소 70 산소 1도 상관없다. 수소 22대 산소 1 이렇게 해서 22.5대 산소 1도 상관없어요. 탑니다. 타기 때문에 무기급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거를 비율을 바꿔주면 돼요. 수소 1 산소 1, 수소 2 산소 2, 수소 3 3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좀 높여주는. 그럼 우라늄 맥상을 섞어서 엄청난 대형 폭탄이 됩니다. 캡슐용으로 다루면 할 때도 엄청난 대형 폭탄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소 10, 산소 1도 상관없어요. 수소 5, 산소 1도 상관없고. 근데 다만 너무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폭발의 위험이 좀 있어서 좀 산소를 적게 넣어가지고 좀 더 추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안전하게 비중을 더 둬가지고 이렇게 드론을 움직인다는 거죠. 정말 드론은 이제 불안가스, 수소 산소의 결합으로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용에 있어서. 개인용으로 있어서는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자동차 같은 게 전기차 정도로 갈 것 같고, 드론 택시가 이제 택시용은 사람을 영업 허가를 받고 비행 조정 허가를 받은 택시용으로 아마 이렇게 허가가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용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거나 상업용은 거의 대부분 이 프로펠러 방식이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집 태워먹을 수가 없으니까 연료 분사용으로 혹시 떨어지면 한꺼번에 그렇죠. 보험 처리도 하겠지만, 그래서 연료 분사용을 연료를 조금 탑재하면 큰 불도 안 나요. 그래서 조금 탑재하고 그 상공에 갈 때까지만 분사식으로 하고 밑에 이제 착륙할 때까지는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면 두 가지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프로펠러 방식으로 하면 이렇게 통 안에 이렇게 잠수함처럼 믹서기 하나 일체된 프로펠러기를 다중 프로펠러기죠. 여러 개가 프로펠러가 아니라 하나 일체됐으면서 다중 프로펠러 역할을 하도록 믹서기처럼 길게 만들어 놓은 거.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쓸 수도 있고, 압축 공기를 열로서 데워가지고 집어넣어서 이것을 회전해가지고 통로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제 스크류 나사식 구조, 압축이 좀 힘을 축적하고 중폭해주는 구조죠. 그걸 통해서 분사를 하면 짐을 실었어도 이렇게 뒤로 올리는 양력과 추력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헬리콥터에도 고무보트에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양력과 추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사용. 제 구조는 어떤 한 군데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와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산업 현장에 모든 제품과 구조 이게 다 들어갑니다. 매듭 구조 같은 것도 모든 의자와 기계 다리에 이게 하나 매듭 구조 밴드처럼 두께는 각각 틀리겠죠. 제품마다 틀리니까 두께와 길이는 틀릴 수 있을지언정 그런 거 들어가면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맥주 와인 따는 것 같은 이게 맥주가 아니래요. 와인 코르크 막이 딸 때도 너무 얇아서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사각이 됐든 동그라미 밴드 형식으로 좀 더 힘이 축적해서 빠르게 코르크 막이를 아주 잘 따게 해줍니다.
뭐 드라이버 같은 것도 거기다가 매듭 보조를 좀 넣어주는